며칠 전에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코스닥 상장사들이 자사주를 서둘러서 처분하고 있다. IT 버블 이후 코스닥이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역시 3,300선을 돌파한 이후에 현재 이 수준에서 횡보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증시 고점 논란이 슬슬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때 맞춰서 자사주 처분 이슈도 대두되고 있고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내부자들이 자사주를 사들이고 있는 기업이 있어서 눈길을 끕니다. 어떤 기업들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사주 매수란 크게 두 가지 분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회사가 회사의 돈으로 회사의 주식을 사들이는 경우를 말합니다. 현재 너무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서 선제적으로 사들인다.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회사가 아닌 회사의 임원 내지는 최대 주주가 자신의 사재를 털어서 회사 주식을 매수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사실 자사주 매수라는 것보다도 내부자 매수 이렇게 뜻하기도 하고요. 전설적인 펀드 매니저 피터 린치 역시 내부자 매수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사주 매수의 두 가지 유형 중에서 후자, 즉 내부자가 자신의 사재를 털어서 자사주를 매수하는 그런 경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6월 25일을 기점으로 내부자 매수가 유입된 그런 종목들로 한했습니다. 6월 25일이 코스닥이 1000선을 돌파했고요. 코스피 역시 3300선을 돌파한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6월 25일을 포함을 해서 지금까지 내부자가 매수한 그런 종목은 무엇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SK하이닉스를 포함해서 현대제철까지 총 7종목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이것 말고도 몇몇 종목이 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가총액이 너무 작거나 아니면 현재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종목은 제외를 했습니다. 이 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여기 기업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취득 금액이 있습니다. 내부자가 6월 25일부터 7월 5일까지 취득한 그런 금액을 뜻합니다. 그리고 평균 매수 단가, 내부자의 평균 매수 단가를 뜻하고요. 그 다음에 이 주가는 7월 5일 기준 주가입니다. 그리고 여기 변동일이라고 나와 있는데 실제 이 내부자가 매수한 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 데이터는 임원, 주요 주주 등 특정 증권 등 소유상환 보고서 여기에서 가져왔는데 여기에 변동일이라고 있어요. 실제 그 주식을 매수하고 나서 이 영업일 이후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매수자가 누구인지, 대표이사인지 아니면은 최대 주주인지, 일반 임원인지, 그리고 한 명이 매수했는지 아니면 두 명이 매수했는지 그런 식으로 리스트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 덕산하이메탈, 셀트리온, 쿠콘, 포스코케미칼, 현대저철 이런 종목들이 대표적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 SK하이닉스는 아마 며칠 전에 기사가 나왔을 거예요. 반도체 피크 논란이 있는 가운데 내부자들이 계속해서 사들이고 있다.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SK하이닉스 임원들이 계속해서 자사주를 취득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주가와 비교해도 평균 매수 단가가 약간 높은 상황이에요. 그리고 덕산하이메탈 같은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변동일 기준 28일에 1317만원어치를 샀어요. 사실 큰 규모는 아닙니다. 상당히 작은 규모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포함시킨 이유는 5월 달에도 임원들이 자사주를 매입을 했는데 상당히 그때는 많이 샀습니다. 억 단위 이상 샀다. 그래서 이런 연속성 차원에서 포함을 시켰고요. 그 다음에 셀트리온입니다. 셀트리온은 아시다시피 최근에 주가가 영 좋지 못하죠. 근데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좀 특별한 케이스예요. 자사주 매수는 아니고 증여입니다. 셀트리온의 이사가 자녀들한테 회사 주식을 증여를 했어요. 그래서 그 가치가 5억 6천만 원어치입니다. 참고로 상장 주식의 증여 같은 경우에는요. 증여한 날을 기점으로 이전 2개월, 이후 2개월간 그 주식의 종가를 평균 내서 과세 표준을 산출합니다. 무슨 말이냐? 증여세를 조금 내기 위해서는 그 회사 주식이 쌀 때 증여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셀트리온 주가가 최근에 좀 부진한데 증여 이벤트가 있었다. 참고로 알아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쿠콘입니다. 쿠콘은 상당히 내부자가 많이 샀죠. 10억 원어치를 최근에 사들였습니다. 이거는 개인이 아니라 최대 주주인 웨캐시 역시 상장사죠. 그리고 포스코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5천만 원어치 임원 2명이 자사주를 매입을 했고요. 그렇다면 내부자가 최근에 사들인 종목 어떤 사업을 하는지 그리고 실적은 또 어떻게 될 것인지 그 부분을 추가적으로 좀 알아볼게요. SK하이닉스는 메모리 반도체 제조 전문 기업이죠. 일단 2분기 예상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 35%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컨센서스 역시 1개월 전보다 2% 정도 높아졌습니다. 사실 SK하이닉스의 분석을 다룬 리포트를 보면 3분기까지는 상당히 실적이 잘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근데 4분기 내년 메모리 반도체 업황을 장담할 수 없다
라는 그런 우려가 선반영되다 보니까 사실상 주가가 계속해서 횡보를 하고 있는 모습이죠. 자, 근데 이 가운데 내부자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사들이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시장의 우려가 너무 과도한 것이 아니냐. 자, 이런 부분을 좀 메시지를 던지는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덕산 하이메탈이라는 기업입니다. 이 기업은요, 반도체 패키징 재료를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컨센서스는 없어요. 근데 최근에 이 반도체 패키징, 소재, 내지는 후공정과 관련된 주식들이 이제부터 막 오르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거든요. 그 이유가 반도체 전공정, 장비, 소재업체 같은 경우에는 올해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하지만 이에 반해서 후공정 관련 기업들은 좀 소외가 되어 있었어요. 그게 바로 삼성의 오스틴 공장 가동 중단, 그런 이슈가 좀 주요하게 영향을 미쳤는데, 이 부분이 다시 재개화되면서 관련 후공정 업체들 중심으로 지금 투자 심리가 개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덕전자, 테스나, LB세미콘, 네페스 이런 종목들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추가적으로 덕산 하이메탈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덕산 네코옵스를 인수를 했습니다. 이 기업이 GPS 기술 기반으로 위성 항법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이에요. 이동체 위치, 속도, 자세 계산 및 전파 교란 차단, 자, 이런 솔루션을 공급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최근에 국방, 우주, 방위산업 이런 쪽이 또 증시에서 부각을 받고 있죠. 자, 그런 차원에서 이 덕산 하이메탈 역시 지켜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셀트리온, 셀트리온은 참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애증스러운 종목이 아닐까 합니다. 작년까지는 주가가 상당히 좋았는데 올해는 영 힘을 쓰지 못하고 있죠. 특히나 코로나 항체 치료제, 레키로나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기대감을 좀 받았지만 델타 변이 바이러스 치료 효과가 저조하다라는 소식이 들리면서 또 추가적으로 셀트리온 주가가 조정을 받았어요. 자, 셀트리온의 2분기 예상 영업이익은 2,337억인데 전년 대비 37%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근데 1개월 컨센서스 전과 비교를 하면 6% 정도 하향 조정이 됐죠. 그리고 최근에 신한금융투자에서 나온 보고서를 보면은 실적이 예상보다 더 크게 하회할 것이다 라는 그런 보고서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 사유를 좀 살펴보니까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램시마 SC 이 재고가 아직 많고 신규 바이오 시밀러저 유플라이마 출시를 앞두고 선제적으로 좀 재고를 확보한 측면이 있어서 이 부분 때문에 2분기 실적이 좀 저조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리포트를 냈더라고요. 근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3분기에 들어서는 회복되는 부분일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본다면 셀트리온의 기업 가치를 믿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좋은 기회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쿠콘입니다. API 솔루션을 제공하는 업체인데 국내외 증권, 은행, 카드 이런 회사들을 대상으로 대출금, 부동산 시세, 그 다음에 사용 내역, 차량 시세 정보 등을 API로 제공해주는 그런 업체입니다. 주요 고객사는 금융기관 및 공공기관인데 국내에는 500곳, 글로벌로 확산해서 보면 2,000여 곳이나 된다고 합니다. 상장하고 나서 주가가 단기적으로 슈팅을 하다가 많이 내려와 앉았다가 다시금 반등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실적은 일단 2분기에 개선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아직 오버행 이슈, 보예수 물량이 계속해서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고요. 반대로 생각한다면 오버행 리스크 때문에 주가가 싸게 거래될 때 또 내부자 입장에서는 싸게 주식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라고 생각해서 접근한 것 같습니다. 쿠콘은 제가 얼마 전에 인터넷 전문은행 수혜주를 다루면서도 소개해드렸었죠. 카카오뱅크, 토스, 자, 이런 인터넷 전문 은행들을 고객사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인터넷 전문 은행들이 점유율을 확대하기 위해서 서비스를 강화하다 보면은 쿠콘 역시 수혜를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는 포스코 케미칼입니다. 포스코 케미칼은 2차 전지 소재 업체 중에서 유일하게 양극재, 음극재를 동시에 생산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양극재, 음극재를 동시에 생산한다는 그런 사실 때문에 주가가 2차 전지 소재 업체들 중에서 PER 기준으로 가장 비싸게 거래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 이유로 최근에 좀 조정을 받은 다음에 횡보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 자, 이럴 때 내부자들이 지금 꾸준히 사모으고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2분기 실적 역시 개선될 것으로 시장에서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대제철입니다. 포스코와 마찬가지로 철강 제품을 만드는 기업이죠. 주가는 최근에 좀 조정을 받았는데 올해 실적은 계속해서 개선될 것으로 시장에서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철강 가격 인상도 지속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아직은 피크아웃이 아니다. 내부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코스닥 사상 최고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내부자가 지갑을 열어서 매수한 종목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자, 내부자가 매수했다라고 해서 무조건 주가가 오르는 것은 아닙니다. 내부자 입장에서는 투자자는 좀 다르죠. 주식을 사들인다 하더라도 기업의 장기 가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잘 감안을 해서 보실 필요가 있고요. 실질적으로 이 내부자의 매수가 유효한지 아니면 유효하지 않은지 이 부분은 과거에
이 기업의 주가 그리고 내부자 매수 현황을 비교해 봐서 결정하시면 더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최근에 길벗 출판사와 함께 배당주 투자 무작정 따라하기 책을 출간했습니다. 제목에서 아시다시피 배당에 대해서 A부터 Z까지 친절하게 설명해주는 책입니다. 한국 배당주뿐만 아니라 미국 등 글로벌 배당주, 그리고 리츠, 배당 ETF까지 다양한 배당주 투자 대상에 대해서 다루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발굴하고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다뤘습니다. 배당주에 평소에 관심이 있었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책이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사이다 경제에서 배당주를 가지고 현재 온라인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배당주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배워보고 싶으신 분들, 배당주 투자 기대 수익률을 높이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주기적으로 이 배당주 발굴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받아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강의를 수강하셔도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근에 길벗 출판사와 함께 배당주 투자 무작정 따라하기 책을 출간했습니다. 제목에서 아시다시피 배당에 대해서 A부터 Z까지 친절하게 설명해주는 책입니다. 한국 배당주뿐만 아니라 미국 등 글로벌 배당주, 그리고 리츠, 배당 ETF까지 다양한 배당주 투자 대상에 대해서 다루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발굴하고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다뤘습니다. 배당주에 평소에 관심이 있었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책이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사이다 경제에서 배당주를 가지고 현재 온라인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배당주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배워보고 싶으신 분들, 배당주 투자 기대 수익률을 높이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주기적으로 이 배당주 발굴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받아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강의를 수강하셔도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